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그리고 상원, 하원이 다 블루 웨이브 민주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증시에 지금 친환경, 뉴딜, 그리고 금융, 인프라, 그리고 2차 전지 이 섹터에 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셀트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셀트 가족들도요. 자, 오늘은 변함없이 이런 셀트에 대한 뉴스와 이슈와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우투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셀트리온에 투자해야 되는지, 앞으로 왜 이런 섹터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미래를 정확히 읽었다면 하우투는 그 다음이다. 서정진 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셀트리온이 왜 최소 10년 이상 동행할 수 있는지. 또한 주식 투자가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왜 차트 분석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장주기니까 시황 잠깐 볼게요. 참 셀트리온 오늘 1.17% 상승 중이고요. 헬스케어 3.79%,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1.63% 상승 중이죠.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관심 종목을 제가 좀 볼게요.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그중 SK 하이닉스가 뭐 한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죠. 4.98, 뭐 4.58. 삼성전자가 1.70, 그죠? 코스피가 3039, 드디어 3000 시대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일부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보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경기 시니칼, 왜냐하면 친환경, 블루 웨이브, 그리고 2차 전지 뉴딜,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일부 건설 섹터와 재료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섹터 한번 볼까요? 그죠? 2차 전지 섹터와 자동차 이런 부분이죠. LG전자, 전장. 자, 2차 전지 섹터 오늘 완전히 다 빨간불이죠. 다 빨간불이에요. 이게 대부분 2차 전지 섹터거든요. 제가 모아놓은 거. 그리고 자, LG전자도 선방을 하고 있죠. 그건 자동차로 보시면 돼요. 전 구범무 회장님께서 우리 LG그룹의 미래 먹거리는 자동차다 하면서 LG의 전장 부품 사업과 지금 이런 부분을 LG전자가 상한가를 치게 됐죠. LG전자의 자동차 미래 사업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현대차 뭐 당연한 거죠, 이 부분도. 그리고 뭐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약간 그냥 보합권 약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의 고대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예요. 그죠? 멋지죠? 아우, 차트가 또 삼성전자 같은 대형 회사가 차트가 이렇게 서버렸어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죠? 또 볼까요? 자, 오늘 가고 있는 거 한번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차트가 섰죠? 그죠? 쭉 보이시죠? 뭐 그냥 하늘로 섰습니다. 그죠? 쭉 섰어요. 그죠? 장난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삼성 SDI. 그죠? 얘도 차트가 서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차트가 일자로 섰어요.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 매물대를 뚫으니까 그냥 바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매수세가 몰리면서 슝 하고 튄 거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LG화학. 그죠? 얘도 차트가 조금 섰어요. 그나마 하여튼 차트가 섰어요. 얘도. 그죠? 다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슈팅이 좀 나왔죠. 살짝. 그죠? 그리고 LG전자. 최근 가장 상승폭이 강렬했던 LG전자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거래량도 뭐 대단합니다. 그죠? 장난이 아니죠. 거래량이 그대로 차트에 동반되어 있어요. 그죠? 차트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대단하죠. 지금 증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 쩐의 장세. 돈,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세를 대표하고 있어요. 자, 조금 있으면 우리 셀트가 가장 강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셀트가 분명히 반영을 하면서 강하게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시황과 수급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아까 방금적으로 차트로 살펴봤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미래, 그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섹터이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 바이오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왜 훌륭한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좀 많이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드려요.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항상 이게 네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종합 예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제는 역사가 경제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세 가지 큰 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제가 방송을 오전, 오후나 보통 이제 할 수 있으면 2번 정도 하려고 하고 못하게 되면 하루는 무조건 올리고 있는데 많이 하게 되면 2번도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 증시에는 사실 실적이라는 펀더멘탈과 그 펀더멘탈이라는 심장과 유동성이란 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나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뭐 시황과 뉴스, 이사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릴 수 있으면서 하는 방송 카테고리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말씀을 좀 계속 드릴게요.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투자하려면 아주 큰 판때기, 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앞으로 30년 이상 일어나는 거대한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정균 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래를 정확히 읽었다면 how to는 그 다음입니다. 그만큼 미래를 잘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리고 똑바로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서정진 회장님이 결코 혈액검사 스타트업 창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혈액 하나만으로 병, 질환, 대부분의 환자의 질환 파악을 하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이자 입구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정보라는 놈이 융합되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4차 산업의 본질입니다. 자, 아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제가 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강조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와 역사는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도 따로 놀지 않죠. 자, 그럼 계속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50년, 자 1950년 남북으로 갈라지고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겪었죠. 자, 보릿고개 오타가 났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이 이후 한국은 농업, 축산업, 어업, 1차 산업으로 먹고 살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많이 힘든 시장을 겪었죠. 지금 70대 이상, 80대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죠. 밥 한 톨 남기지 말라고 하시죠. 식사하신 후에 밥그릇에 아직도 물을 따라 드시면서 같이 드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료, 바로 이 비료라는 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드디어 식량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먹을 것에서 인류가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도 비료 관련주,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제 우리가 교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주도 이런 부분이 여기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평양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배고픔에 있는 나라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이 계속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자,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0세대 바이오로 이걸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바이오약품에서 0세대부터 3세대까지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이 부분 먼저 같이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바이오로 설명드릴 때 0세대에서 3세대까지 있다고 하죠. 그죠? 지금 비료라는 놈이 나오게 되면서 식량이 해결됐잖아요. 그죠? 근데 인류의 평균 인구가 100년에서 150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 45세 전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짧았죠. 자, 의학이 엄청나게 개발되면서 인류가 수명 연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세균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과학적으로 대량 생산이 케미컬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바이오로 적용시켜 보면 자, 0세대 기본적으로 0세대 바이오 약품은 백신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백신. 그리고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 그리고 2세대는 항체, 그리고 3세대는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2.5세대의 바이오 베터 기술이 있다고 했죠. 이 바이오 베터 기술에는 SC 제형, 그리고 이중 항체, 그리고 약효 지속성 플랫폼,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ADC. 이 중에 우리 셀트리온은 SC 제형과 ADC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중에 0세대 백신, 최초의 백신은 뭐였냐면요. 자, 노벨 생리의학상 1호, 그죠? 톰 베링이라는 분이 자, 소나 말의 혈청에서 뽑아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그때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호흡기 감염 질병이 있었어요.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호흡기 감염 질병이 있었는데 이때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나 말의 혈청에서 뽑아가지고 백신으로 만들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바이오의약품이 첫 탄생하는 게 이 이후에 70년이나 이상 걸리게 됩니다. 70년 이상.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분자생물학 그리고 유전공학. 자, 백신이라는 건 알겠어. 이게 대충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우리 몸에 투입을 했더니 진짜 병이 안 걸리네 하는 걸 아는데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의 핵심인 유전공학이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기까지 이런 산업이 다가오기까지 7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죠?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드디어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 생물학이 세포가 분자 단위에서 움직이는 현상을 구명해내는 게 바로 바이오의약품이라고 바이오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포와 단백질과 DNA와 RNA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구명해내는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70년이나 이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만큼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엄청나게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쭉 나오게 되면 획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 아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업의 발전 과정과 역사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 분야를 계속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이 투자 메신저 TV가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계속 보시다 보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무릎을 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런 기술, 분자생물학, 유전공학의 신기술이 탄생을 하고 여기에 대학교 학과가 나오게 되죠. 전공, 그죠? 연구실이 있잖아요. 바이오 산업들 학과, 바이오 기업들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셀트리온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업, 시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시대에 맞는 사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바로 기업처럼 말입니다. 투자 메신저 TV가 최소 10년 이상 동행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농업, 축산업, 이업, 1차 산업에 이어서 드디어 다음 산업대로 뒤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고도성장, 압축성장, 새마을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이 시대 현대 삼성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열심히, 빨리빨리 이때 패스트 팔로우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죠. 빠른 추격자. 그러면서 우리의 싼 인건비를 통째로 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공장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죠. 그죠? 이렇게 한 번 또 대규모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농업과 1차 산업에서 이런 공장과 대규모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 성장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다음 한 번 더 19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 30년 가까이 우리를 먹여 살렸던 바로 중화학 공업, 중후장대 산업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인프라가 들어가고 장치가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하죠. 고용이 필요한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대학교, 고3, 수능, 그리고 수능 이전에 이미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인프라와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죠? 이거를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올림픽, 88 올림픽 통해서 아시아 4마리 용을 이뤄내며 바로 세계 10대 무역 강국, 수출 강국,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한국 수출 지표는
전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유럽, 일본이 미국, 유럽이 하던 거를 일본이 빼앗아 갖고 일본이 하던 거를 우리가 바로 빼앗아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중국과 중동이 경쟁국이 되면서 이 산업이 중후장대 산업이 드디어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됩니다. 자, 뭐 인건비, 신규 장비, 뭐 토지, 지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경쟁력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정진 회장님의 바이오시밀러 그 투자의 영감은 자,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맥, 이치, 요점, 현상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치와 흐름을 이해하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물질 400개 그리고 고등학교 생물책, 의학은 직접 해보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환자가 많은 약은 다 개발이 끝났다. 근데 자, 미국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돈이 안 되는 약을 개발하려고 하더라.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의 탄생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와 흐름과 본질 이 부분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15년 전 세계 다국적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해 그죠? 이때 이걸 바라보시고 2012년 유럽 허가, 램시마의 허가 탄생을 이후로 2016년 미국 허가, 그리고 그 뒤 20년 동안 계속된 우리의 셀트의 전진. 앞으로가 물론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스타트업 창업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미래를 정확히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19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해서 자 2000년 지금까지 12대에서 13대 중고장터 산업 여기에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했다면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진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제 주위 사람한테 드리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걸 누가 모르냐, 그죠? 아, 다 지나간 일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네, 그래서 투자가 어렵죠. 근데 아닙니다. 청취자분 또한 이를 알고 계시며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큰 패러다임 쪽으로 산업은 이미 변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자본이 갑니다. 바로 우리 바이오 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생명과 직관되는 산업에 자금이 몰린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재정 적자,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이 암이라는 부분이 인류가 싸워야 될 가장 첫 번째 직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1조대라는 거죠.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능은 좋으면서 부가가치는 무척 큰 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자, 두 번째는 뭐가 올까요? 바로 자동차, 바로 물류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종식이 되면서 자, 친환경, 전기 수소차, 친환경 뉴딜의 패러다임. 하지만 결국에는 4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기술의 패러다임, 즉 시대에 아주 큰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라는 거죠. 현대차와 LG전자도 아까 차트로 보셨겠지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동차, 물류, 이동수단, 패러다임의 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드웨어가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그리고 이걸 연결시키려면 5G 통신,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신경망,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거죠. 자동차는 하나의 이동수단, 하나의 공간으로 다가오며 또한 그 안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소프트웨어, 이것들이 연결되면서 엄청난 양의 부가가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기차의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다음에 첫 번째 오는 게 전기차와 수소차잖아요. 그중 전기차가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수소차가 뒤를 바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전기차가 저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둘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자, 아직 결정난 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전기차의 핵심이 2차 전지죠. 2차 전지.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현대차와 LG전차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기차가 오게 되면 우리가 바로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죠. 이게 왜? 내연기관차가 종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전 세계 한국으로만 예를 들어 볼까요? 도로 위에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의 절반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2차 전지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 부품 수가 현저히 10분의 1 가까이 부품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주목하고 있지만 결국 얘가 하드웨어의 첫 번째지만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자율주행차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차로 간다는 거죠. 무인차. 그죠? 무인차에서 그다음 뭡니까? 로봇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봇.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하드웨어의 변화 과정을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자, 이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하나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 안이 드디어 다양한 정말 많은 진짜 가치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소프트웨어야 여기 또 장착되는 하드웨어. 그래서 LG 구본무 전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우리 LG그룹의 먹거리는 자동차다. 그리고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이 자동차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돈이 몰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아니라 사실 소프트웨어를 장악한다 있다.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돕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전기차, 자동차의 혁명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에 엄청난 양의 센서와 이런 것들이 장착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양의 부가가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사실 이 도로 안에서 한 대 한 대 한 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 대 한 대 다 연결이 되다고요. 왜냐면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통제하는 통신망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연결시키는 게 바로 5G입니다. 5G. 이거를 인간으로 따지면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망, 신경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5G가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근데 이걸 다 연결을 시켰죠.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이게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기가 공간을 다 탐지하고 신호를 보고 지들끼리 다 움직인다는 거죠. 신호가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자기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사람이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어떤 뭐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지, 뭐 게임을 하는지, 업무를 보는지, 신문을 이제 신문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차 안에서 디지털을 보게 되겠죠. 뭐 텔레비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전세를 뭐 돈으로 뭐 인터넷 뱅킹을 하고 계시든지 뭐 어떤 걸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에 드디어 엔터가 결합이 되겠죠. 놀이문화가 또 결합이 되면서 자 주인님 차에 탑승하셨나요? 오늘은 어떻게 운행을 해드릴까요? 소녀시대 같은 애들이 나와서 제가 지금 현재 걸그룹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방탄이라고 할게요. 방탄이 가장 유명하니까 아주 방탄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 오늘은 주인님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홀로그램처럼.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부가가치 소프트웨어와 바로 데이터라는 놈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센서와 통신 칩이 장착하게 돼요. 여기에 특히 자동차에는 엄청난 양의 그 센서가 장착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사실은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에서 하드웨어에서도 경쟁력이 있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팡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필적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점령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판때기죠. 플랫폼 싸움이에요. 우리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사. 우리 플랫폼에서 놀아. 구글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핸드폰 삼성폰 쓰시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깔으시죠. 거기에 소프트웨어 깔리는 게 다 구글에다가 소비세, 세금 내는 겁니다. 매출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애플판 판때기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구글을 구글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이 이해가 쉽죠. 그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는 이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플랫폼 싸움의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경계와 기간, 인구와 인종을 넘어서 플랫폼 전쟁을 하면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의 입구가 바로 자동차 그리고
물류의 패러다임이 전기차가 되는 것이죠. 전기차. 그 다음 바로 자율주행차로 갑니다. 자율주행 벌써 3단계, 4단계까지 왔어요. 제도상으로, 기술상으로만 아직 안 했을 뿐이지, 제도상으로만 받쳐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4단계, 아다스, 그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이제 로봇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로봇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산업인 바로 지능혁명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펜하고 이제 펜을 제가 장만을 했는데 이 펜하고 이거 노트북하고 그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게 아직 제가 서툴러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전 정지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돌아가고 있었나 봐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차근차근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능혁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산업의 흐름과 산업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듯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을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한국을 이끌어왔던 중후장대 산업 뭐죠?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철강, 네 번째 석유화학, 다섯 번째 자동차, 여섯 번째 자동차 부품, 일곱 번째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그리고 정유까지 이런 중후장대, 대규모의 인프라와 장치와 그리고 설비와 사람, 고용이 필요한 이걸로 3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1등 기업에 우리가 10년 이상을 넘어서 20년 가까이 투자했다면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그런 수익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번 다가오는 그 산업을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정말 가지신다고 한다면 이 출렁거리는 파도의 출렁임과 탐욕과 공포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면서 아마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게 정말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시의 주식의 훌렁임에 의해서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공포에 겁이 나서 팔아버린다거나 탐욕에 조금 더 탐욕에 놀라서 빚을 내가지고 몰빵을 다 하면서 집 모든 자산까지 빤스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삶이 파괴가 되겠죠. 결국 외부에서 대외적인 리스크가 오거나 결국 기업적 내부적인 리스크가 오거나 시장이 흔들릴 때 자기 자신을 판단을 못하고 흔들려서 마음이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못해서 흔들려서 내 손에 매도나 매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투자는 정말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기 마인드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 같이 장기간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능혁명. 사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핵심의 인프라가 바로 지능혁명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는 두 가지 심장이 있어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이 두 가지 혁명이 두 가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는 카테고리가 두 가지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앞으로 4차 산업의 석유, 돈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산업들과 기업들과 국가들이 이 데이터를 뽑아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5G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물론 6G로도 가겠죠.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례. 바로 IoT, 사물인터넷 시대. 그리고 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물인터넷. 뭘까요?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사물.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접속이 돼서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걸 모든 것들이라고 다섯 개를 총칭하자고요. 얘네들이 다 연결됩니다. 서로가. 다 연결돼서 여기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걸 총칭합니다. 모든 걸. 그럼 여기서 이걸 연결하려고 하면은 통신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인간으로 따지면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말초신경계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죠. 왜? 이들 하나하나에 자동차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센서가 장착이 되고 자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물 뭐 심지어 좋아하시는 명품백, 시계, 뭐 옷, 뭐 가방, 뭐 신발, 나이키도 지금 드디어 데이터 회사로 변신하고 있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의 센서 칩에는 통신 칩과 그리고 그 지능 칩이라고 해서 우리 메모리 칩 그리고 비메모리 칩 이 칩이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통신 칩 두 가지의 칩이 장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정보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바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빅데이터. 그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죠? 여기서 나오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이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쓰레기 덩어리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필터처럼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을 자고 그리고 몇 시에 소비를 하고 몇 시에 인터넷을 보고 몇 시에 서점을 가고 몇 시에 책을 보고 몇 시에 투자 메신저 TV를 방송을 듣고 몇 시에 증권 주식을 사고 몇 시에 뭐 밥을 먹고 몇 시에 화장실을 가고 누구누구 만났다는 거 다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 하나로 넘어가서 모든 사물에 연결이 돼서 결국 이게 정말로 유용할 정보가 되는 건다는 거죠. 이거를 인공지능 예전에는 이게 기본적인 사람이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계가 알아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공신경망을 깔아가지고 머신만으로 머신러닝 뭐 딥러닝 깊게 배운다 그러는데 기계가 배우고 깊게 배운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인공신경망을 깔아서 결국은 인공지능 기계가 알아서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우리는 이거를 구글의 알파고 그죠? 이세돌과 바둑싸움에서 자 프로 바둑기사를 이겨내게 되면서 우리는 충격에 빠졌죠. 정말 대단했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죠. 이 데이터를 근데 저장할 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걸 바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쉽죠? 어디 저장하는 거?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그죠?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은 결국 한 카테고리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4차 산업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중심입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기업들마다 인공지능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억 대 수십억 대 연봉을 줘도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요한 건 코딩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뭐 네이버나 시젠이나 바이오 기업 시젠도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결국 지금은 이 분야에서 앞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 자, 미국으로 따지면 빅테크 기업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 애플 이런 그리고 뭐 이런 첨단 기업들 중국으로 치면 배트맨, 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이 첨단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라는 부분으로 대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NC소프트까지 게임 회사까지 자 결국은 이 부분에 테슬라가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큰 판이 조금 보이시나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잡고 미래 판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바이오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2차 전지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지 진짜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과 이치와 흐름과 원리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전인 회장님께서 늘 말씀드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읽었다면 하우투는 그 다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액검사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시면서 그 나이에도 다시 도전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 셀트리온 옆에는 등록히 뒷산처럼 분명히 계실 겁니다. 최대 주주로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본질적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 이 부분이 4차 산업의 한 가지 또 남은 심장입니다. 짧게만 언급을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블록체인 2008년에 사실 2008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8년도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아이폰이 바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해입니다. 그죠? 엄청난 양의 세상의 변동이 왔었죠. 그죠?
이 아이폰으로 오면서 3.5 혁명이라고 하죠. 하나가 내 몸 안에 컴퓨터가 항상 있잖아요. 결국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전에 정말 이 아이폰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인터넷선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센서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부가가치와 정보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미국이 드디어 중동으로부터 원유의 주도권을 핵심을 가져오기 시작한 해가 바로 2008년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셰일 혁명으로. 이게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탈퇴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셰일 혁명. 자, 셰일층이라고 해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셰일층, 셰일 가스라고 하죠. 셰일 오일이라고 하죠. 퇴저감이 있어요. 이 집안의 밑에 보면 퇴저감이라고 있거든요. 이 퇴저감까지 자, 길게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쭉 수키로로 들어가고 다시 가로로 세로 가로로 쭉 수키로로 들어가서 여기서 강력한 엄청난 양의 수압 파쇄법, 엄청난 양의 물에 압력으로 파괴를 시키거나 수평 시추법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 원료를 섞어서 돌에 있는 원유를 케어난다는 거죠. 에너지를 케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셰일 혁명이거든요. 이게 바로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베어 스탠스와 리만 브러스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금융 위기, 금융기관의 도산, 금융기관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바로 금융의 직거래로 시작된 바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사실 블록체인만 알고 계시지만 이 근저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알고 계시지만 그 근저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있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을 설계한 놈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세포 안에 바로 유전자 DNA가 있듯이 바로 이 설계도가 바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보안과 디지털 혁명, 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 바로 중간의 매개체를 최소화하는 이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좀 어렵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블록체인이 금융 분야를 넘어서 모든 산업에 연결되고 적용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정보가 탄생을 하는 바로 지능혁명, 소프트웨어 혁명, 한국에서는 언택트의 대장주인 네이버 카카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 산업의 심장, 바로 미국이 빅테크 마가입니다. 지난해 11월 외국인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특히 11월 외국인의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바이오, 언택, 현대차, 그죠? 2,400까지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증시를 이끌어왔다면 2,750까지 외국인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엄청난 강력한 이 섹터의 자금이 들어왔었고 다시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3천을 열었습니다. 자, 12월부터 다시 한국이 개인에 들어왔었죠. 한국 증시에선 바로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언택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진짜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의 1등 기업에 최소한 10년을 넘어서 바로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업의 중심인 바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정도면 최소 10년 이상을 넘어 15년, 20년 노후까지 투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최소 30년을 넘어서 그 이상 진행되는 거대 패러다임이자 인류의 거대 흐름입니다. 기술의 패러다임이면서.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라디오처럼 옆에서 동행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기사도 많이 가져왔는데 셀트리온 좀 기사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항체 치료제가 변이에 그 남아공에서 변이의 항체 치료가 뭐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 악의적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기성 개발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기사 부분과 따로 셀트리온 서정희 회장님과 그 다른 이제 셀트리온 이슈에 대한 기사와 해석할 걸 가져왔는데 방송 내용이 너무나 길어져서 다시 영상을 오후에든 휴양을 보면서 찍어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청취자분들이나 구독자님 옆에는 투자 메신저 TV가 있고 제가 있는 거는 청취자님과 구독자님이 계시기에 투자 메신저 TV가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제가 지금 계속 준비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